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욱입니다. 변액보험 세일조합법 거절처리합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고객님들 중에 적리식 펀드랑 비교하시는 분들 많죠. 자, 적리식 펀드가 더 낫지 않나요? 굳이 비싼 수수료 내고 왜 변액보험 가입하나요? 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의 거절 처리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월 주식으로 저축을 한다. 네, 적리식 펀드나 변액보험이나 투자 구조는 동일합니다. 예, 매월 고객님이 돈을 내게 되면 거기서 일정 수수료, 물론 상품마다 좀 다르지만 선취 보수를 떼고요. 나머지로 주식과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사고요. 그 다음에 운용을 해서 운용 수수료를 뗍니다. 그리고 적리식 펀드, 물론 거치식 말고요. 변액보험도 거치식 말고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상품 동일한 구조로 굴러갑니다. 다만 수수료를 떼는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건데 이 질문은요, 고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랑 비슷합니다. 자, 누가 달리기를 잘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앞에 누가 있냐면 100m 단거리 세계 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랑 마라톤 세계 기록 보유자인 킵초케를 앞에 두고 누가 달리기 잘해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애매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단거리 달리기는 우사인 볼트가 잘하는 거고 장거리 달리기는 킵초케가 잘하는 건데 누가 달리기를 잘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다. 즉,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적리식 펀드랑 변액보험에서 보면요,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매달 일정하게 돈이 들어가면 뭐가 늘어나죠? 네, 투자 원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취보수는 매달 들어가는 돈에서 일정하게 떼는 거고요. 그리고 후치보수, 예를 들어 운용보수는 적립금을 기준으로 떼는데 매달 들어가는 돈은 일정하지만 적립금은 늘어난다. 이것이 이제 적리식 펀드와 변액보험의 수수료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조삼모사 얘기 아시죠?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이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 즉 똑같은 건데 이게 좋은 줄 알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원숭이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빗대어서 이런 말을 하죠. 어차피 동일한 건데 어떤 욕심에 의해서 결국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도 7개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도 7개인데 먼저 많이 주니까 이게 좋은 줄 알고 어리석은 어떤 이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금융에서는요, 이 조삼모사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억을 투자하는데요. 10년을 투자합니다. 기간은요. 그런데 나누어 투자를 합니다. 1년, 9년, 반대로 9년, 1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총 투자 기간은 동일한데 초기 투자 기간과 두 번째 투자 기간이 다른 거죠. 그런데 수익률이라는 게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1억 투자는요, 1년 동안 1%의 수익을 받고 두 번째 투자 기간 동안은 10%의 수익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억 1%인 100만 원, 그 다음에 1억의 10%인 1000만 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9년 동안 받았으니까 단리로, 복리로 그냥 계산하지 않고요. 1억의 10%는 1000만 원이고 9년 동안 9번을 받았으니까 9천만 원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년, 9년 합쳐서 9,100만 원의 수익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9년 동안 1%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9년이 지난 나머지 1년 동안 10% 수익을 받은 경우는 900만 원, 1000만 원, 1900만 원, 무려 7,200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수익금이 차이가 납니다. 자, 금융투자에서는요, 조삼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뭐 10년을 투자했는데 나는 앞에 투자 기간 동안 수익률이 좋았는데 뒤에는 안 좋았어. 자, 예를 들어서요, 주식 투자가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이런 거와 비슷하고 또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익률이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다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액보험 같은 경우와 적립펀드에서 이 수수료를 비교를 할 때 말씀드렸듯이 매달 들어가는 돈의
수수료를 떼는 것과 들어가 있는 돈의 수수료를 떼는 것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매월 들어가는 돈은 일정하고 들어가 있는 돈은 계속 불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선취수수료가 높지만 운용보수가 낮고, 적립식펀드 같은 경우는 선취보수가 낮지만 운용보수가 높다라는 걸로 비교를 해보면 결국 나중에 적립금이 굉장히 커졌을 때 운용 보수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펀드가요, 약 한 3,00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 계속 변하는데 과거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펀드마다 선취보수, 후취보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잘 나가는 펀드들은요,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당연히 일반 다른 펀드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비교를 해드린 거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수수료가 굉장히 적은 회사 상품도 있고요, 높은 회사 상품도 있는데 중간적인 상품으로 비교를 해보면 변액보험 같은 건 100만 원대, 10만 원대 운용보수로 462원을 뗍니다. 그런데 121차월이 되면 1억 2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수수료 떼서 특별 계정에 들어가는 돈은 달라지는데 이때는 실제 2,000원. 예, 우리가 선취보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계속 떼지 않습니다. 나중에 선취보수는 뭐 84차월, 120차월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 이후에는 떼지 않거든요. 회사마다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변액보험 상품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납입 중에만 또 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2,000원 플러스 적립금, 그때 들어가 있는 적립금에 운용보수를 떼는데 2,000원 플러스 55,000원, 그러면 57,000원, 8,000원 되겠죠. 근데 적립펀드는 1차월 때는 10,000원 플러스 1,477원만 떼는데 121차월이 되면요, 선취보수를 제외하고 후취보수만 무려 165,000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이 계속 불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수수료를 몇 프로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를 가장 빨리 이겨내는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변액보험의 추가납입 방법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뭐 1배 추가납입, 2배 추가납입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추가납입 방법이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를 적게 만들어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죠? 우리가 나중에 추가납입을 또 할 수 있는 데가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가가 뭐 바닥을 쳤을 때 추가 납입하면 참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단점이 또 될 수도 있어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빨리 수수료를 적게, 다시 말씀드리면 적립펀드에 비해서 이겨나가는 방법은 추가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대한민국 변액보험이 한참 좀 잘 팔릴 때, 그때 변액보험 수수료가 좀 높았지 않습니까? 그때 선취후취보수 대략 한 13% 넘게 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2배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동일한 수익을 냈을 때, 약 한 5, 6% 수익을 냈을 때요, 적립펀드를 변액보험이 이겨나가는 시점이 굉장히 6, 7년이면 이겨나갔습니다. 굉장히 빨리 이겨나갔죠. 물론 추가 납입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소비자분들한테 뭐 10년이 지나면 변액보험이 적립펀드 이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적립식 투자 중에 변액보험이 장기적으로 운용보수를 적게 떼는 부분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고 변액보험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부분, 이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변액보험 선택할 때 목적이 연금 목적이 많거든요. 연금으로 선택한다라면 우리가 적립금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적립금을 나눠서 받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적립금을 나눠 받을 때 일반적으로 물가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해를 돕게 산술적으로 따지면 연금 개시 시점에 준비된 거를 100으로 봤을 때 이 100보다는 당연히 많이 받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종신연금 수령 방법이라든가 백세연금 수령,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상 계산해 보면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결국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립펀드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중에 투자해놓고 그때 연금에 넣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경험생명표의 적용이 다르다라는 점도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세금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출산율은 떨어지고 사망률이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노인에 대한 어떤 세금 문제, 결국은 이게 국민연금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 이걸 잡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뭐 국가에서는 세금 많이 걷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세 혜택 같은 것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시면 또 여기에 뭐 우리 국민 건강보험 얘기도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얘기하게 되면 변액보험 비과세 혜택까지 또 소비자분들한테 언급을 하고, 이 상품의 수수료 부분이 뭐 당연히 선취우치보수 이런 운영보수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